자, 3-1페이지 아까 우리 보셨던 프린트 노마자 3번을 좀 볼게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3번 박스 용어의 정의에다가는요, 별표를 좀 2개만 하겠습니다. 별표 2개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가 8개가 있어요. 1번 용어가 이제 중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면 일단 중개 대상물은 뭘로 정한다는 거죠?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좀 어떤 포인트가 잡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개란 뭐를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한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뭔가 우리가 이제 좀 규명해 봐야 돼. 무슨 행위냐? 문장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죠? 그렇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매매에서부터 득실 변경까지 쭉 한번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매매에서부터 어떤 권리를 득실 변경시키는 행위들을 모아서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어떤 법률 효과가 수반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효과를 수반시키는 원인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행위는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대. 그럼 알선하는 거는 뭐가 잘 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잘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니까 우리 알선에다 밑줄 하시고, 알선은 결국에 무슨 행위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사실행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죠. 이 대부분 판결문이고요. 자, 그러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그 문장 안에서 행위를 누가 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다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선은 누가 하는 거죠? 중개하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그죠? 뭐만 알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밑에 중개행위의 성격, 그러니까 중개행위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는 무슨 행위이다? 사실행위에서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중개의 타겟이 되는 행위, 중개의 어떤 목적이 되는 행위는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가 됩니다. 중개의 성격은 사실행위고 중개행위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지시중개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디에 가면 뭐 있더라. 이렇게 물건이 어디에 소지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팔으려고 내놨더라. 뭐 이런 정도의 정보만을 주는 방식. 이거를 뭐라 그래? 지시중개라고 얘기하고요. 계약서까지 이렇게 다 써주는, 계약서까지 다 써주는 중개를 참여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중개의 반대말은 무슨 중개냐면 참여중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방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일방중개는 무슨 의뢰가 있을 때? 한쪽에. 그 다음에 일방중개의 반대말은 뭐지? 쌍방중개. 쌍방중개는 어떤 뜻이야? 양쪽에 의뢰를 있었을 때. 그래서 일방중개도 중개다 이런 표현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방중개의 반대말은 쌍방중개인데, 꼭 쌍방의 의뢰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방 의뢰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그 일방중개 쪽에다가는 채색도 좀 하나 해주시고 별표도 좀 하나만 잡을게요.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일방중개도 중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교부 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간 상태, 그걸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꼭 자격을 취득했다는 게 자격증을 교부받았다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지. 왜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이 없을 수 있죠?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건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격증 번호, 라이센스 번호만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중개업. 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이제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 받아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뭘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의뢰 밑에다 한번 밑줄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의뢰는 누구한테 받는 거지? 의뢰를? 특정, 불특정? 특정, 불특정? 불특정. 예, 불특정인한테 받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식당을 할 때 나는 회사원들한테만 밥을 팔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밥은 누구한테 팔아? 식당 주인은 모든 사람한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뢰를 받기만 하면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또 뭐를 받아야 돼? 보수. 그 보수에다가도 한번 몇 줄 한번 해주시고, 보수를 받는다는 건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영업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 안 받고 중개업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상관은 없지만 그게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수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무튼 보수가 없으면 그건 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업 옆에다가 땡땡 돼 있잖아요. 밑에 줄에. 업이 되려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예, 계속성과 반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은요. 계속성과 반복성은 횟수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아니요. 예, 그럼 횟수도 판단하지만 뭐도 또 중요해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 예전에 판례 한번 좀 읽어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런 한 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거야. 개업해서 처음으로 계약서를 하나 썼어. 그럼 말 그대로 한 번이잖아. 근데 간판이랑 뭐 다 해놨단 말이야 이제. 네. 그러면 그거는 한 번 하지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목적. 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네? 네. 그 다음에 기간. 얼마 동안 그런 걸 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양. 예, 태양은 모습, 형태 뭐 이런 거를 이제 태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검토한다 그랬어요. 예,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말에서 대법원이 맨 마지막에 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업이다 그러면 업이 되는 거죠. 다만 단 한 번을 하거나, 그죠? 단 한 번을 하거나, 이례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업이에요? 업은 아닌 거야? 업은 아닌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번 중개와 3번 중개업의 차이점. 1번 중개와 3번 중개업의 차이점은? 중개는 알선만 하는 거죠. 예, 업은요? 그걸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뭐도 받고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가 이제 차이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개는 아무나 하는 건가요? 아무나 하는 거야. 예, 왜 아무나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근데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이 법은 중개를 위해서 존재해 아니면 중개업을 위해서 존재해? 중개업. 아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뭐를 육성한다고? 중개업을 육성한다 그랬잖아. 중개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하려고 지금 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개업을 하려고 있는 거지. 중개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주의하시고. 자, 4번의 개공.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뭐한 자? 등록한 자를 뭐라고 해요? 개공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 그랬지?
취득한 자. 예, 근데 개공은 뭐한 자? 등록한 자. 그럼 취득하고 등록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개념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돼?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면.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도 개공될 수 있죠? 예. 그럼 뭐라고 붙여? 법인인 개공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 있었죠? 그런 분들은 뭐라고 불러? 부칙상의 개공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고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공이 있는데 소공은 뭐 쉽게 말하면 취업한 공인중개사라는 거지, 그지? 꼭 자격을 따서 뭐 개업만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가로에 보니까 법인은 개공인 법인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 말은 어떤 법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로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뭐냐고, 그러니까 중개법인이지.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법인인 개공에 직급이 좀 높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뭐인 자를 포함한대?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대. 그럼 여기서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원 밑줄 한번 해주시고 거기서 말하는 사원은 어떤 사원을 말한다 그랬지? 무한 책임 사원, 무한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 만약에 혹시라도 요 무한 책임 사원하고 좀 비슷하게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나오면 법에서 말하는 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반드시 무한 책임 사원을 말을 얘기하고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야. 무한 책임을 지니까. 그리고 임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직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자격 있는 애들은 다 뭐로 보겠다는 거지? 소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뭐 그 직급이 높아도 법인에서는 다 뭐로 보는 거야? 소공으로 본다. 로서 얘가 두 가지 일을 할 거죠. 두 가지 일. 첫째는 무슨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 얘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수행. 또 개공의 뭐를요? 중개 업무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해. 그러면 질문, 소공의 업무는 몇 개? 두 개. 자, 뭐 한 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거기 중개 업무 수행 앞쪽에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죠?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뭐하고 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확인 설명서도 쓰고요. 또 뭐 또 쓰고 거래계약서도 쓰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랑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성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권한사항이지 이거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라고요. 뭐라고요?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X? X. 그런 건 없어. 그럼 계약서는 누가 써야 돼? 개공이 쓰는 거지 소공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공이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은 일단 뭐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는 건 똑같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요?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대?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단순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앞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걸 단순한 업무라고 해야 돼. 단순한 업무는 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뭐를 생각하셔야 돼?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를 단순한 업무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7번째 이제 고용인이라는 용어 참 많이 쓰는데요. 고용인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소공과 중개보조원,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우리가 고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용어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 여러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법인만 존재하고요. 뭐가요? 사원 또는 임원이. 그러면 어디에는 존재할 수가 없냐면 개인인 개공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을 왜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주어를 주고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을 주어를 주고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얘를 생각하시면 틀린다고 그 문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이 근무하는 데는 어디에서만 근무해? 법인에서만. 그러니까 개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인 개인에서는 종업원 개념, 그러니까 고용인의 개념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로 어디 이제 잠깐 와보시냐면 82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교재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 중개란이라고 그랬어요.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보조적 그러니까 보조한다는 것은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보조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준비행위라는 것은 사전 사후 이렇게 나눌 때 준비라는 건 사전에 사후에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을 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김밥 쌀 때 뭐가 어떻게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싸기 전에 재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밥도 하고 김밥 싸려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단무지도 사고 계란 이거 뭐라 그러지? 지단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게 다 사전이잖아. 그럼 그런 것들이 준비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후 처리를 해주는 입장이야? 아니면 사전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야. 사전에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조적 준비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OX 우리는 사후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까지 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야. 뭐까지 해주면 중개가 완성되지? 거래계약 체결이면 끝나는 거지. 그걸 중개 완성이라고 하잖아. 사후 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대개 이제 우리 의뢰인들은 개공한테 뭐까지 해주기를 바래요. 등기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걸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래 성립 과정까지만 중개할 거고요. 8번이요.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인 동시에 일단 단락 끊어 주시고요. 중개가 법률 행위인가요? 사실 행위인가요? 사실 행위죠. 우리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 행위지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단 그 상사중개 쪽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상사중개의 반대말은 뭔가요? 민사중개죠. 자, 여러분 상사중개와 민사중개의 반대말을 어떤 의미의 차이점을 좀 저한테 답변해 주실래요? 상사중개랑 민사중개가 어떻게 달라? 상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면 상사중개, 그냥 비상인,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면 민사중개. 그럼 우리 상사중개는 어디에 볼 수 있다 그랬죠?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도매시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부동산은 무슨 중개일 수 없어? 상사중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전체 OX? X. 자, 근데 이 8번인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뭐랑 뭐가 틀렸지? 사실행위도 틀렸고 또 상사중개도 틀렸는데 한 군데 더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보면 두 군데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한 군데가 더 함정이 걸렸다고.
그거 찾아내시면 제가 합격 보증 해드릴게. 이거 무조건 합격이야. 합격 보증. 응? 아니요, 정답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정답 안 나왔어요. 응? 아니요? 네. 네. 아니, 안 나왔어. 아니요? 그러면 다 이제 나왔잖아. 부동산이 틀렸어. 부동산이 아니야. 예? 부동산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 돼? 중개대상물이라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이제 중개대상물에서 보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개념 안에 좁은 의미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중개대상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선하는 게 아니냐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뭘 중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쵸? 예. 좀 요런 것도 좀 보실 줄 아시면 더 좋고요. 자, 9번이요. 예,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약정을 금전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져 돈하고 상관없이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저당을 설정해 줄 때 돈을 빌려주고 설정해 줘 아니면 맥없이 그냥 설정해 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러면 너 사랑해 그러면 그래? 그럼 저당권 좀 잡아줘.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저당권 잡아주지 않잖아.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언제 잡아주는 거야?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 부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대. 그러면 우리가 중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중개업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소유권에도 개입할 수 있듯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것도 무슨 업에 해당될 수 있어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지. 그러면 9번 항목 옆에다 화살표나 해주신 다음에 이제 출제하는 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권리로 줄 때가 있고 물건으로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로 줄 때는 뭐 전문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저당권을 줬잖아.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전문으로 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뭐 전문 중개업이야? 저당권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물건으로 한번 줘볼게. 하숙집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거를 업으로 했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전문 중개업이야? 하숙집 전문 중개업이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떤 권리의 특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는 안 하고 임대차만 알선한다 해도 돼? 네. 그럼 뭐 전문이야? 임대차 전문이 되는. 이거는 이제 저당권 전문이 되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여의도 이제 그 KBS 맞은편에 이런 간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개사무소였는데 뭐 전문이냐면 근저당권 전문 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저당권 사고 팔고 뭐 알선해 드립니다. 이런 거를 조그맣게 붙여놓고 하는 그 중개사무소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겠다는 건데 잘 보면 돈도 이제 말하자면 하겠다는 얘기지. 왜냐면 저당권이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 뭐하고 같이 움직여? 돈하고. 그런 것도 알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당권 빼고 금전 소비대차에만 알선하면 그건 사채업이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 이제 그거는 뭐 부수적으로 치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9번 항목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판례 지문이라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10번이요.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엔 단 1회. 거기 두 가지 단어에다가 채색을 할게요. 뭐랑이요? 우연한이랑 단어랑 단 1회 이런 단어에다가 채색하실 거고요. 이런 단어 나오면 결론을 가보면 돼요. 결론을 가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X, X. 왜 X? 자, 이거는 뭐 횟수로 보나 목적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태형으로 보나 단 한 번만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업이 돼? 업이 아니래. 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 11번 문제도 별표. 아주 잘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개공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에게서 의뢰받는 걸 무슨 중개? 쌍방 중개.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 업무에 포함됩니까? 예, 이걸 뭐라 그래? 일방 중개라고 하죠. 일방 중개. 예. 12번이요. 예, 부칙개공 이런 말인데 주어에다 일단 밑줄 한 번만 잡아주세요. 부칙개공에다 밑줄 잡으시고요.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여백으로. 이분은 어떤 사람이죠? 응? 그러니까 뭐가 없는, 자격은 없는, 예, 자격은 없는 분이고, 그런데 등록은 있나? 예,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있어. 어떻게 만들어졌지?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이제 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는, 예, 그런 종별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계속 늘어나는 종별이야? 아니면 줄어드는 종별이야? 예, 계속 줄어드는, 예, 그런 종별이고요. 이분들은 업무 범위가 조금 다른 종별하고 좀 다르죠. 예, 어디에서만 할 수 있지? 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예, 시도 내에서만. 그죠? 예, 전국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업무 할 수 있고 없고? 없고. 경매는, 예, 이거 불가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칙개공. 우리는 부칙개공이 될 수 있고 없고? 없고. 예, 될 필요도 없고. 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했다는 것은 뭐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포기한 거야? 기득권, 기득권을 포기한 거지. 예, 이분들 자체가. 또는 위법행위를 하여 등록 간청으로도 등록 취소 먹으면 등록 취소 먹으면 역시 저 기득권 소멸됐지. 다시 부칙개공으로 재등록이 불가하다.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 이거는 신규 등록은 될 수 없잖아. 자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신규 등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냥 기득권만 인정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19번과 20번 문제도 좀 마저 볼게요. 오른쪽에 19번과 20번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19. 개공이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래. X. 왜 X? 개공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개공은 뭐 하는 자? 등록한 자. 등록한 자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9번은 개공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면 왠지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20번. 공인중개사와 소공, 공인중개사와 소공,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모두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X. 왜 X? 모두 다르지. 네. 자, 어떻게 달라?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 자, 그 다음에 소공은요? 그 자격이 있는 데다가 소속이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개공은요? 등록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죠? 예. 등록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개공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소속이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개공이 소공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렇게는 안 되죠. 예. 될 수가 없어. 왜 안 돼? 개공이 어떻게 소공이 되겠어? 예, 그러면 소공이 개공이 될 수도 없고요. 이렇게는 안 돼. 예,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등록을 내가 어떻게 취소해? 등록을 취소하는 거 말고 폐업하고, 폐업하면 뭐가 되지?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도 이거 되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해? 이중 소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중 소속은 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가 항상 시작점이야. 여기 가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 가서 이렇게 가거나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장 넘겨볼게요.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적당히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많이, 예, 아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1번은 넘어가고 2번 문제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1번은. 예, 자, 2번. 틀린 거라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랬어요. 왜? 두 법이 충돌한다 그랬죠? 예, 그럼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요. 민법의 특별법이 맞고.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을 같은 말로 일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중개에 적용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반법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고. 3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의뢰인과 계공, 계공과 의뢰인. 그러니까 무슨 계약에 들어가? 사법계약에 속하죠. 4번 계공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죠. 법률행위 아니고. 5번이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계공이 주어가 뭐예요? 계공이야. 계공. 주어가 계공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아까 보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왜? 그건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내가 보수를 안 받거나 받거나 내 맘이지 뭐.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보증금 뭐 300에 월 5만 원짜리 방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서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그런 거를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계산하면 2만 얼마 나오더라고. 2만 7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겠어? 아니면 그냥 할머니 이거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해도 되겠어? 근데 그거 무료로 해드리면 불법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할머니한테 이제 무료로 해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서 써드려야 돼? 아니면 내가 무료로 했으니까 계약서 써주면 안 돼? 써줘야지. 확인 설명은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 300에 5만 원짜리인데 잘못 중개해가지고 만약에 할머니가 300만 원을 떼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하면 안 되잖아. 하니까 이 법의 규율 대상 이다 아니다라고 해야 돼. 이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법의 규율 대상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주어를. 계공을 일반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이 뭐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보수 안 받고 중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 어쩌다 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OX. 그건 아닌 거야. 왜? 이 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건 왜 관여하는 거야? 얘가 신문이 계공이라서 그런 거야. 신문이 계공이라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야. 계공하고 소공하고 소공 너무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번에 5번 문항만 이렇게 별표 하나만 좀 잡을게요.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어요. OX, X 뭐 틀렸죠? 영위는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냥 뭐라고만 정의하면 돼?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만 정의하면 되죠. 2번 계공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대. 어려워 그죠? 엄청 어렵네. OX, X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계공은 뭐 한 자라고만 정의해. 등록한 자. 왜냐면 자 우리 거기 그 3번 문제 위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계공의 종별이 뭐가 있죠? 계공의 종별이 뭐가 있어?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에는 다시 뭐가 있어? 부칙계공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있고 중개법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2번처럼 정의를 해버리면 왜 안 되냐고. 예? 2번처럼 정의하면 얘밖에 없는 거잖아. 예, 그럼 얘랑 얘는 계공이 아닌 건데? 예,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계공 안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부칙계공도 있고 법인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공통점만 모아보면 이 세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건 공통점이야? 아니야. 자격은 얘만 있어. 얘하고 얘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은 뭐야? 등록밖에 없잖아. 공통점은 오로지 등록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죠? 예.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계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X. 왜? 법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종별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의뢰. 그다음에 일정한 뭐 받아야 되고?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예. 그럼 요거 3번 문제가 정답이네요. 예. 그럼 3번 문제 만약에 정답으로 체크했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본 시험이야. 이게. 안 내려가야 돼요. 어? 안 내려가야 돼요. 아니 내려가기로. 내려가기로 합시다. 예. 왜? 찜찜하잖아. 확실하게. 예. 그래서 2차는 시간이 좀 남아. 제가 미리 말씀드린 2차는 시간이 남으니까 다 읽어보시라고. 다. 예. 2차는 시간이 왜 남을 것 같아요? 쉬워서 그래. 하여튼, 정답이야. 2차는 지문 절대 길지 않아요. 예, 그냥 함정이 곳곳에 걸려 있을 뿐이지, 지문은 이렇게 길지 않아. 모의고사는 길어. 모의고사는 길은데, 본시험 문제는 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좀 달라. 1차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2차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2차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많이 들으면 더 맞출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더. 그러니까 시간을 풀로 쓰시라고. 2차는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이제 1차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만약에 민법 문제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통과. 예, 통과하고 3번으로 찍고 넘어갈 거고 2차는 다 읽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이 말 꼭 들어가야 돼? 예. 계공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 거 하나 있네? 뭐가 틀렸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안 돼.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일반 서무 및 현장 안내. 예, 현장 안내. 예,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5번. 소공은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계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엉뚱한 말이죠? 예. 그럼 소공은 뭐라고 정의해야 돼? 아무튼 소속되어서 그래가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대. 예. 아까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물건이나 권리를 특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두 개를 다 줘버렸네. 예. 그럼 이건 뭐 전문 중개업이야? 토지 전문에다가 저당권 전문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내 맘이지 뭐. 나는 토지만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저당권만 전문하겠다.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 맞죠? 어차피 여러분도 다 전문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 전문이거나 뭐 상가 전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될 가능성이 거의 90%야. 예, 그렇잖아요. 또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부동산 컨설팅 행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컨설팅 행위가 뭔 행위예요? 컨설팅 행위가 어떤 행위야? 그렇죠. 상담을 보통 컨설팅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은 중개업이야, 중개업은 아니야? 아니야. 예. 근데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데 계공은 아니야. 그러면 이 컨설팅은 상담은 등록이 필요해? 아니면 등록이 필요 없어? 등록이 필요 없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해도 되는 게 컨설팅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무등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맨 앞에 무슨 행위를 했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했대.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만약에 무슨 성을 띠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게 되면 그게 업이야. 그럼 이걸 무슨 업이라고 해야 돼?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야지. 왜 이걸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야 돼? 등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이 컨설팅 행위를 살짝 바꿔가지고 건축업을 하는 뭐 회사에서 자 무슨 업을 한다고? 건축업을 하는 회사가 건축업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을 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겸업으로 한다고 해서 처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고. 3번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OX. O. 거기 법률 행위에서부터요. 맨 마지막에 사실행위까지 쭉 채색해 주시고 요게 이제 판결 지문이라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중개란 뭐라고요?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조력은 뭐예요? 조력은 도와주는 거. 주선은 뭐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뭐 조력 주선하는 무슨 행위라고? 사실행위다. 맞는 표현이죠? 예. 자,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가 되는 거야. 개공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개가 되려면 일단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면 알선하면 중개가 되는 거지. 개공의 주관적 의사 결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이것도 판결 주문이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걸로 의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춰서 정해야죠. 객관적 뭐 혹은 사회 통념 뭐 이런 걸로 정할 거예요. 주관적으로 정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자, 기준도 없는 거고. 4번 틀렸고 5번. 중개 행위에는 개공이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아요? 예. 이걸 무슨 중개라고 한다 그랬지? 일방 중개라고 했습니다. 일방 중개.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프린트로 한번 와 보시고요. 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중개대상물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어, 1페이지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고 2페이지에서, 이 3-2페이지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일단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일단 중개대상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판 잠깐 볼게요.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것도 있겠네. 예, 그 여기에 빠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첫 번째 중요 이렇게 점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판단 기준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여기에 빠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째가 무슨 거래가 안 되는 것들.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부동산이지만 뭐가 아닌 거야.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거.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옆에 CF라고 하는 것은 컴퍼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고요. 반대되는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적 거래가 안 돼요. 국유재산은 나라 거, 공유재산은 누구 거? 지자체 거. 그래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에서 무슨 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에 여러분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행정재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실래요? 저한테? 응? 행정재산 예를 하나만 저한테 들어. 아무거나 국공유재산 중에서 아무거나. 청와대 좋아. 또 뭐? 경복궁. 또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뭐 있어? 구청. 뭔 구청? 강동구청 청사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신 이런 것들은
처분을 하면 되는 재산, 안 되는 재산? 예, 안 되지. 예, 처분 불가 재산이라고 합니다. 예, 처분 불가. 예. 행정 재산은 처분 불가. 그러면 만약에 강동구청이 지금 신청사예요, 구청사예요? 어? 지었다고? 그럼 원래 청사는? 리모델링? 예, 다시 할 거야? 예. 그럼 만약에 이런 데도 있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있고 신청사가 있는데 신청사를 지어놓고 거기로 가고 구청사는 뭐 의료원인가 뭘로 써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팔을 수도 있잖아.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팔을 수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재산이 아니네? 행정재산이 아니야. 그런 건 일반 재산이라 그래. 예, 거기 여백에서 하나만 좀 적어놓을까요? 행정재산의 반대말은 무슨 재산? 일반 재산. 그럼 일반 재산은 뭐가 없는? 그러니까 구청사 같은 건 뭐가 없는 거야 이제 지금? 용도가 없는 거. 용도가 폐기된 거를 일반 재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재산과 무슨 재산?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행정 재산은 절대 중개하면 안 돼. 근데 무슨 재산은 가능할 수도 있어. 일반 재산이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상에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 없으면 역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선박 같은 거, 선박은 사고팔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선박은 사고팔고 합니다. 근데 선박이 중개대상물이 안 되거든. 왜 안 돼? 규정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중개행위에 무슨 가능성이 있을 것?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돼. 개입 가능성. 우리가 개입한다는 건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일신전속적 권리.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거 우리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저한테. 그 사람에게만 있어야 되는 성질이 있어? 권리 중에서? 예, 뭐 예를 들자. 자격증은 권리는 아니잖아. 그냥 그 증이지. 뭐 그것도 일신전속적인 거긴 한데 상속권 같은 거. 또는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지? 종손에게만. 예, 상속권은 그 상속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10억 상속받을 거거든? 너 사갈래?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특수한 법률관계, 그 특수한 법률관계는 뭐 예를 들자면 기부천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기부천합이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야. 그러면 강동구청에다가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는데 땅을 한 5m 정도를 후퇴해서 강동구청에다 증여하고 내가 건물을 질 때 좀 들여서 지는 거야. 그럼 강동구청은 뭐가 좋아? 내가 땅을 좀 5m를 내줬으니까. 거기다가 가령 도로를 좀 넓혀도 되고, 거기다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좋잖아. 예. 그럼 나한테 뭘 줘야지. 내가 뭘 줬으니까. 뭐를 높여줘? 용적률을 따블을 올려주는 거야. 그럼 나는 이득이 될 수 있어? 그럼 이득이 될 수 있지.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런 관계를 기부천합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개입할 수가 없는 관계야. 특별한 법률 관계니까. 부수되는 권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종. 예? 그럼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거래가 될 때 이 건물에 존재하는 좀 부속적인 부수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층마다 자판기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은 이 건물이 팔려가면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이게 건물의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큰 권리의 이제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거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